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햇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과 한국의 건축적 특징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을 기준으로 건축 계획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는 추위가 혹독하기 때문에 겨울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남향으로 집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햇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같이 도와주실 분 강미영 건축사님께서 음성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라도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 조금 전에 예, 김우철 건축사님이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우리의 이 건축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먼저 이 태양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태양의 계절별 특징이 뭐가 있나요? 예. 일단은 우리가 햇볕하면 태양의 고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네 계절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극과 극 하지와 동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동지가 있겠고 여름에는 하지가 있을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지에 약 태양 고도가 72도 정도, 72도가 아니라 32도 정도. 그리고 여름에 하지 이때는 태양 고도가 높게 뜨겠죠. 이게 72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건축 계획 때 고려를 해서 우리 건축물에 태양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잘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우철 건축사님. 여기서 예, 이 태양 고도가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게 우리 건축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어,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히 태양을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태양을 받지를 않아도 기계적인 장치,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인 자연광, 특히 태양광, 특히 햇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가 에너지 소모량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 실내로 햇볕이 유입이 되면은 겨울철에 아무래도 포근한 이런 실내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근해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예, 이 태양 고도에 따라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여름에는 우리가 태양 고도가 높게 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햇볕은 실내로 유입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창 외부에 차양을 설치를 한다든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겨울에는 가급적이면은 남측에 큰 창을 두어서 태양빛이 우리 실내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은 아주 좋겠죠. 네. 예. 또 아까 김우철 건축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예. 식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태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식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사계절 방금 말씀드린 계절별 장단점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실에 남측에 큰 이 수목을 식재를 한다고 하면은 봄에는 꽃이 피고 이러한 부분들을 봄에 대한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 여름에는 이파리가 무성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햇볕을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지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이 닫히게 되면은 이 가지 사이로 햇볕이 실내에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 주택 생활함에 있어서도 좋은 재료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와, 되게 근사하네요. 예. 여름에 큰 남쪽 창문 곁에 이파리가 큰 활엽수를 심어서 이제 예. 그거에 따라서 사계절 동안 자연스럽게 햇빛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예, 굉장히 그렇죠. 근사합니다. 또 땅을 살 때도 이 태양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있어야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지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새로이 대지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햇볕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남측에 햇볕이 유입되는 방해를 하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남측에 큰 고층 빌딩이 있다면은 우리 대지 안으로 유입되는 햇볕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남측에 높은 산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햇볕에 대해서는 한번, 햇볕을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방금 이 사항을 좀 종합해서 예를 들자면은, 남측이나 동측에 도로가 있는 땅은 아무래도 우리 대지를 기준으로 남동 쪽을 봤을 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볕 유입이 용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태양을 우리 건축 공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공간적으로는 내부와 외부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측에 우리 대지 남측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대지에 중정을 두어서 우리 중정으로 햇볕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건축 계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1층과 2층의 바닥을 오픈을 해서 보이드를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2층 높은 곳의 창문으로부터 1층까지 햇볕이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의 이 짜임새를 보면은 1층에는 공용 공간이 일반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프라이빗한 침실이라든지 이러한 공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역으로 1층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설치를 하고 2층에 공용 공간을 둠으로써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2층에 공용 공간을 설치를 한다라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북측의 거실, 여기서 거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북측에 계획이 됐을 때, 북측은 아무래도 남측에 가려져서 햇볕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반사될 수 있는 벽체를 설치를 해서, 북측에 설치를 해서 햇볕이 북측 벽에 맞아서 이게 반사가 돼서 이 북측에 있는 방으로, 거실로 햇볕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은철 건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꼭 남향의 그런 땅이 아니어도 예, 우리가 남쪽 햇빛을 적절하게 우리 땅으로 우리 건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태양에 대한 이 빛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 건축에서 담아내는 또 감성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기능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예로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이런 건축
공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커피숍이라든지 좋은 공간에 가면은 거기에서 좀 더 앉아 있고 싶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 집에서 이러한 공간들이 형성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루버라든지 투시형 계단의 남측에 설치가 돼서 거기에 투시되는 햇볕으로부터 그림자가 발생해서 우리 집 내부에 이 그림자가 계속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또는 남측에 여러 개소의 불특정한 창문을 설치를 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 내부 공간으로 태양 줄기가 보이는데, 이 줄기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 실내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공간의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건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햇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라는 추위가 혹독하기 때문에 햇볕을 건축할 때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건축할 때 성공적인 건축 계획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